어제 국회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죠. 네. 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이 부분 대응 앞으로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태도, 이 거대한 벽을 향해 있는 것 같은,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한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손을 딱 들어줄 수 없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일본 정부가 또 도쿄전력이 장담하는 대로 별 문제 없이 방류가 될 것인가.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모니터하고 감시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별로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당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방류가 될 거다. 그런데 이미 나온 말은 사실은 40년에서 50년 정도 갈 거다. 뭐 이미 이제 그것도 뭐 정확한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본 언론에서 부터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그겁니다. 국회로 봤을 때는 그럼 국회에서 뭔가 공개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물론 그거 국회의 절차를 밟았어도 뭐 어떤 확실한 결론이 안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과 언론은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국회가 결국은 거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여러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어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대응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은 이제 이 일이 이제 방류됐으니까 끝났네 이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강하게 제기해야만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피해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여건이 되면 바로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수도권 위기론 관련해서 송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혐오하고 저건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누가 빨리 벗어나느냐. 저는 이제 이런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의 무엇을 문제를 지적해서 반사적인 이득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사 이득이 와도 뭐 한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며칠 이러고 그냥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시 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같고요. 우리 당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전통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다면 과연 등을 돌린 이유가 뭔가 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등을 돌린 이유가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한다. 그것은 계속 더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이제 어느 당이 제대로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성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쯤 아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할 것 같은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 방류가 되듯이 결국은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도 임명이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이동관 씨는.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들한테 특히나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상징적인 언론 문제에 있어서 언론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뭐 언론 장악 뭐 이런 걸로 해서 과거 정부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을 임명을 결국은
이제 내일 하게 됩니다. 청문회까지 네. 거치게 되고 청문회에서는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다음에 또 그 뭐 한방 있네 어쩌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건 작전상 잘 끌고 온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가지고 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쭉 이렇게 소모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임박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여서 그냥 이런 것들이 충격 흡수가 된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여전히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 과거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니까 그렇고 사람이 바뀌기는 매우 어려운 거지만 또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동관 씨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라고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7월 28일 날 지명 후에 인사청문회 준비한다고 8월 1일 날 첫 출근한 날 기자문답에서 우리는 과거 선전성동을 굉장히 능숙능란하게 하는 공산당의 신문이라 방송을 언론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첫 출근 날. 그럼 도대체 이 태도로 무엇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물론 뭐 속은 상하고 그러겠지만 그냥 이 이후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YTN의 5억 원 손배소 네. 개인의 일이죠.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 예. 관련해서 또 YTN의 흉기란동 가해 사건 때 사진이 좀 잘못 나와서 네네. 그것도 3억 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등장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참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